자, 이제 마지막 4번과 5번 항목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것만 쓰면 여러분들 LH에 합격할 수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자, 한국토지주택공사 4번, 5번 항목 어떻게 써야 될까? 대인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네요. 자, 대인관계에 있어서 본인의 특장점. 특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특징과 장점을 합친 말이겠죠? 약간 이런 표현들도 많이 쓰는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특징과 장점을 아래의 순서에 따라서 기술해 달라. 600자. 자, 대인관계에 있어서 본인의 특장점이 무엇이며 그 특장점이 돋보였던 사례에 대해서 써봐라. 해당 특장점이 회사 생활 및 직무 수행에 있어서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써봐라. 이거는 각각 다른 건 아니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600자로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특장점이 무엇이고 사례에 대한 부분들 한 400자 정도,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적용된 사례 같은 것들은 한 200자 정도 대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다. 자, 우리가 근데 대인관계에서 말한 그 NCS에서 대인관계의 하위 능력으로 말하는 부분들이 리더십이라든지 팀워크, 갈등, 협상, 고객 서비스 이런 것들이 하위 능력이에요. 그래서 보게 되면 대인관계 하위 능력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대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장점이 뭐다, 특장점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잘해요. 이런 것들도 쓸 수 있어요. 이거는 약간 리더십에 대한 부분인데, 리더십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기보다는 저는 대인관계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특장점은 바로 동기부여를 잘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돕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동기를 잘 부여합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팀워크를 선택한다면 저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기여하고 헌신하는 노력들을 잘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갈등 관리에 대한 영역으로 선택한다면 저는 빠르게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점을 도출해내는 것을 잘합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쓸 수 있겠죠. 특히 이제 1, 2, 3번 항목을 보게 되면 1, 2, 3번 항목에서 우리가 갈등이라든지 합의점 도출 이런 소통에 대한 부분들을 쓰지 않았다면 4번 항목에서 그런 것들 좀 건드려줘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키워드로. 왜냐하면은 LH는 그런 어떤 합의점, 갈등 관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모든 영역에서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강점으로 어필하는 키워드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1, 2번 안에서 작성되지 않았다면 4번에 갈등 관리나 이런 의사통에 대한 키워드를 좀 넣어줘도 좋지 않을까. 다만 여기 보시게 되면 소통이나 경청처럼 추상적인 어떤 단어가 선택이 되면 자, 어떻게 도움이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쓸 때도 되게 추상적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통이 아니에요, 그렇죠? 소통을 잘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라 의견 조율을 잘합니다가 돼야 됩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경청을 잘합니다가 아니라 상대방의 요구사항을 잘 파악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이 내용이 소통을 잘합니다, 경청을 잘합니다처럼 쓰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나중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고객에게 경청하고 이렇게밖에 안 나온다는 거. 그게 아니라 저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잘 파악해서 이런 요구에 부합하게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뭔가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니까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협상에 대한 부분들 내가 설득을 잘하고 의견 합의를 잘 이뤄낸다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고, 고객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 감동, 고객 만족이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대인관계 특장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다? 저는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거나 상대방의 어떤 그 만족을 제공해 주는 데 있어서 제 대인관계에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생일이 있으면 생일자를 먼저 챙겨주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먼저 문자를 보내주는 어떤 노력, 작은 노력만으로도 관리를 잘 해왔는데, 특히 제가 땡땡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나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선후배 간의 관계를 잘 만든다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찌되었든 이제 공공기관의 특성상 MZ 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어떤 세대의 갈등, 세대 차이 이런 것들이 항상 화두지 않습니까? 면접에서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또 주요한 요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특장점을 보였던 사례에 대해 작성하실 때는 기성세대 분들과도 굉장히 잘 지냈던 그런 사례 같은 것들을 설명하셔도 되게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소재를 한번 선택해 보자. 그래서 여러분들 비드 같은 거 보게 되면 자, 대인관계에서 제가 가진 특장점 무엇이다, 예를 들어 상대방 요구사항을 빠르게 파악한다, 이러한 장점은 어떤 프로젝트를 통해서 갈등을 중재하고 합의점을 조절하는데 더 돋보였던 사례가 있다 라고 하면서 한 400자 정도. 자, 이런 어떤 요구사항을 빠르게 파악하는 것들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잘 조율하고 협상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들을 200자 정도 분량으로 써주시면 깔끔하게 내용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서로 윈윈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대인관계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합의점 도출하는 그런 역량이 되겠죠. 그래서 팀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여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점유자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여 팀원에게 전달하였고 블라블라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 일시정지하신 다음에 잘 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고 자, 이처럼 좋은 영향관계를 주고받을 수 있는 윈윈의 관계의 형성은 회사 생활 업무에 있어서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례는 두 가지가 나와도 됩니다. 600자인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사례가 좀 약하다 생각하면 또한 이렇게 하면서 사례 두 가지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업무 상황 또는 회사 생활에 대한 가정을 해도 좋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회사 생활 업무에 있어서 서로 윈윈관계 만들어도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만 쓰기보다는 저 이런 윈윈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실제로 지역 주민들을 설득해야 되는 토지 보상 업무에 있어서 어떻게 발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쓰라는 거죠. 또 아니면 건설 현장이라고 한다면 건설 현장에서 지역 주민 간의 민원,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민원 발생 시 제가 어떻게 이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전산 쪽이라고 한다면 뭐 이런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고객의 요구사항을 잘 받아들여서 그래서 뭐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든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 업무 상황이나 이런 것들 좀 더 디테일하게 써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대인관계 역량이 회사 생활 및 직무 수행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알겠죠? 아니면 회사 생활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이렇게 상대방에게 도움을 많이 주는 어떤 역할을 많이 해왔다라고 한다면 타 부서의 업무나 이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고 상사의 고충이나 후배의 고충을 잘 들어줄 수 있다. 이런 것들도 회사 생활의 소재로 쓸 수 있긴 합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영역들을 여러분들이 고려하시면서 이 내용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포인트들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소재와 방향성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5번 항목 문제 해결 경험이죠. 창의력을 발휘했던 경험을 쓰라고 하는 항목인데 뭐 워낙 자주 나오는 항목이니까 여러분들이 몇 가지 포인트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해결은 무조건 이 문제를 인식하고 원인을 파악하고 기존과는 다르게 해결 방법을 제시했다라고 하는 이 3단계의 순서를 꼭 지켜야 됩니다. 알겠죠? 문제인식, 원인 파악, 대안 마련 이 순서 지키자. 그 다음에 창의적인 대안의 주체가 본인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 아이디어 냈다가 아니라 내가 아이디어를 냈다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핵심은 탁월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전과는 다르게 좀 시도한 모든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개선했던 것, 조금이라도 개선했던 거면 다 됩니다. 다만 문제의 난이도가 너무 쉬워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뭐 팀원들이 자꾸 뭐 동아리에서 이탈을 하는데 그 이탈하는 팀원들을 내가 뭐 문제가 발생해서 뭐 예를 들어서 소통 방식을 좀 바꿔가지고 뭐 팀원들이 이탈을 줄였다 이렇게 되면 좀 약간 소통의 방식을 바꿨다라고 하는 게 약간 좀 애매하고 추상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엑셀로 정리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하는 것들도 엑셀만 정리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문제의 난이도가 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쯤은 꼬아줘야 돼요, 여러분들.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대안을 제시해서 했는데 내가 처음에 제시했던 그 대안이 생각처럼 이렇게 잘 적용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수정 보완해가지고 다시 실행했더니 잘 됐다. 이런 케이스가 좀 나오면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한 번에 다 잘 됐고 한 번에 다 변화가 있었고 한 번에 다 개선된 것이 아니라 한 번쯤 좀 어려움이나 난관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개선해서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방식으로 써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소개서에서 문제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포인트를 잡아낼 거냐, 소재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철저하게 분석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고정관념에 얽매이는 경우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자료를 수집하려고 해서 불필요하게 너무 많은 정보 때문에 오히려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전략적인 사고나 부수적인 사고나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참고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직관이 아닌 전략으로 판매 부진의 원인을 파악하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지금 판매 부진이라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렇죠? 직관적으로 매출이 떨어진 이유는 가격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최소 마진으로 가격을 내렸지만 그래도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 하는 겁니다. 문제의 난이도가 좀 어려워졌죠, 그렇죠? 자, 문제상이 발생했고 저는 판매 부진의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 접근해 보자 했다. 기존과 다른 창의적인 방법이어야 되니까 이런 표현도 좀 넣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다른 곳과 비교해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의 원인을 다 재점검해 보니까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신뢰도의 문제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후기도 올리고 시각적인 자료 좀 더 추가해서 사이트에 올렸더니 문제가 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낮추는 것인 줄 알았는데 가격 문제가 아니었고 신뢰도의 문제여서 구매 후기나 이런 것들 많이 올려서 문제를 개선했던 경험이 있다. 이 정도면 됩니다. 창의적인 것이 우리가 갑자기 뭐
번뜩 떠오르는 아이디어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원인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제시가 될 수 있는 대안이 나오시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인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한국토지주택공사 2022년 채용 225명 안에 들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LH 자기소개서 설명드렸는데 잘 한번 써보시고 예제 같은 것들도 한번 잘 활용해 보시면서 여러분들만의 어떤 자기소개서를 잘 완성해 보신다면 LH 자기소개서 여러분들 합격 가능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어렵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 되시면은 나중에 면접 강의도 올릴 테니까 여러분 면접 강의도 꾸준히 구독 눌러주시면서 면접 강의 언제 올라오나 한번 체크해 주시면 제가 언젠가 면접 보시기 전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LH 자기소개서 역사가 마무리하고요.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셨다면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또 다른 기업으로도 올려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찾아와 주시고 화면 그 영상을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